이번 시간에는 타임라인 윈도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타임라인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레이어들을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나타나게 하거나 또는 특정 시간 동안 보여주는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되고, 또한 특정 레이어가 갖고 있는 속성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줄 때 사용하는 창입니다. 먼저 이미지를 하나 배치해 주겠습니다. 드래그 해주고 다음 같은 이미지를 배치했고, 이 위에다가 영상도 하나 이렇게 배치해 주겠습니다. 얘는 좀 이렇게 죠. 한 이 정도 해주겠습니다. 좀 사이즈도 클릭과 드래그 하면서 Shift 키를 눌러줘서 사이즈도 이렇게 좀 조절해 주겠습니다. 지금 타임라인에는 두 개의 레이어가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디폴트로 타임라인 창을 보면 이 밑에 이 옵션이 하나가 켜져 있습니다. 얘를 켜주면 더 많은 옵션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얘를 켜주면 또 더 많은 옵션이 나타나고, 얘를 켜주면 또 더 많은 옵션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 옵션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작업할 때는 얘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얘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보면은 in, out, duration, 레이어의 길이, 스트레치, 시간과 관련된 그런 옵션인데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 모드가 나타납니다. 합성 모드, 그리고 트랙 매트가 나타나는데, 얘도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 보통 얘 하나만 체크한 상태에서 주로 작업합니다. 그러다가 필요하면 얘 또는 얘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데, 얘를 꺼준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하면 또 모드가 나타났다가 이렇게 지금 얘만 선택한 상태 또는 얘가 보이간 상태 이렇게 좀 바뀌게 됩니다. 여기가 왔다 갔다 바뀝니다. 토글 이쪽만 체크되고 다시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가 체크되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얘는 레이어를 보이거나 감추고자 할 때, 이 눈 아이콘은 레이어를 보이거나 감추고자 할 때 하는 거고, 그 옆에 얘는 영상이라고 이름을 좀 엔터키를 넣었고, 영상, 얘는 엔터키 누르고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이미지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스피커 같은 아이콘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사운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상 같은 경우는 비디오와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디오는 활용하고 싶지 않다, 꺼주고 싶다 그러면 얘기를 해제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재생 시에 오디오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이 옆에 솔로 모드입니다. 레이어가 여러 개 있을 때 특정 레이어만 보고 싶다, 나는 영상이란 레이어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솔로 모드 켜줍니다. 그럼 다른 것들은 감춰지고 이렇게 영상만 보이게 됩니다. 나는 이미지만 볼래, 이걸 클릭하면 이미지만 보이게 됩니다. 또 여러 개 있을 때 두 개 선택하면 두 개만 보이고 나머지는 전부 감춰지게 됩니다. 지금 두 개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다른 거 하나를 또 이렇게 영상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배치해 보겠습니다. 얘는 이쯤에도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샤이 모드를 전부 끈 상태에서는 다 보입니다. 그런데 나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것만 보이게 할래. 그리고 이 밑에 이미지는 안 보입니다. 얘는 보면은 영상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만 두 개 보이고 밑에 있는 이미지는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영상 좀 정신없으니까 빼주겠습니다. 솔로 모드 꺼주고, 그리고 자물쇠가 있는데 작업하다 실수로 특정 레이어를 선택해서 이동하거나 또는 회전시키거나 크게 조절하거나 그러한 사고를 방지하고 싶다 그러면 락을 걸어줍니다. 그럼 해당 레이어는 이렇게 선택이 안됩니다. 지금 영상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밑에 것이 선택되고 위에 거 영상이 선택 안됩니다. 락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긴 뭐냐, 여기를 클릭하면 이제 레이어가 갖고 있는 속성들이 나타납니다. 트랜스폼과 관련된 속성,
이 포지션을 옮기고 싶다. 이렇게 옮겨줍니다. 이제 이쪽을 이용해 갖고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하게 됩니다. 회전을 시켜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리셋, 회전 취소하고, 여기 요 삼각형 얘를 클릭하면 그 밑으로 이제 쭉 속성들이 나타납니다. 트랜스폼과 관련된 속성들을 변경할 수 있고, 오디오와 관련된 속성들을 변경할 수 있고, 이미지에는 오디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오 속성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미지는. 이제 이쪽에서 뭐 간단하게 뭐 포지션이나 스케일, 회전 또는 불투명도, 오페서트의 불투명도 조절하는 겁니다. 불투명도 밑으로 내리면 점점 이렇게 투명해집니다. 28% 하니까 많이 투명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투명해져갖고 뒤에 쪽 영상이 어느 정도 이미지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100% 해갖고 완전히 불투명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애니메이션을 다룬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얘는 툴팁을 잠깐 보겠습니다. 타임라인 상에서 레이어를 감춰주는 겁니다. 레이어가 너무 많아갖고 좀 정신이 없다. 그럼 물론 레이어를 감춰줄 때 이렇게 해서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안 보이게 할 수도 있는데, 아예 타임라인 상에서 감춰주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여기 한번 3번하고 4번도 이렇게 좀 넣어줘 보겠습니다. 3번하고 4번도 여기서 보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레이어가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다. 나는 2개만 가지고 작업할 건데, 그러면 감추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이렇게 눈이 있다가 눈이 없는 상태 됩니다. 이렇게 하고 얘들을 아예 타임라인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게 됐다. 그럼 여기 그렇게 해줍니다. 아예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서 보이는 레이어만 갖고 작업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여기를 해주면 보입니다. 다시 감추고 싶다 그러면 감추고 싶은 애들 레이어를 여기 클릭해갖고 눈이 사라지게 하네, 얘를 하면 이제 감춰집니다. 여기 하니까 얘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나 영상 감추고 작업할래, 또 얘도 감추고 작업할래, 이렇게 하고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또 감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감춰지는 것이 아니고 이 타임라인 상에서 감춰지는 겁니다. 이쪽에서 감춰지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를 눈 아이콘을 꺼줘야 합니다. 이렇게 타임라인 상에서 레이어가 보이지 않게 하고 싶으면은 얘를 이용하고 샤이 컴포지션 윈도에서 특정 레이어가 보이지 않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를 이용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옵션인데, 여기 얘 같은 경우는 어느 때 사용하냐, 나중에 이제 3D 쪽을 다루는 과정에서 얘를 사용하게 되는데, 컴포지션 속에 컴포지션을 삽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정 컴포지션을 여기에다 삽입했는데 그 컴포지션 내에 3D 데이터가 있다, 즉 3D 레이어를 갖고 있는 경우에 그것이 제대로 3D로 표현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를 체크해 주는 겁니다. 여기를. 지금 얘가 컴프가 아니라서 체크가 안 되는데, 컴프를 여기에다 배치했을 경우 컴프 옆에는 여기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제공되게 됩니다. 그쪽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또 여기는 또 퀄리티입니다. 기본적으로 타임라인 상에서 편집 중인 영상을 컴포지션 창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때 퀄리티를 여기서 풀로 할지 해상도를 반으로 떨어뜨려서 볼지 설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말고 개별 레이어 단위로 나는 얘가 좀 용량을 많이 잡아먹는 것 같으니까 좀 퀄리티를 좀 떨어뜨려야겠다. 그러면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퀄리티가 좀 변화가 있습니다. 얘가 좀 이 점선이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하고 퀄리티를 좀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한번 100%인 상태에서 얘보다도 얘는 다시 이렇게 디폴트 해주고, 별로 티는 안 나는 것 같은데, 여긴 좀 다시 이쪽
그렇게 티가 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레이어 단위로 여기서는 좀 별로 샘플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레이어 단위로 퀄리티를 좀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반응이 상당히 늦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예, 조금씩 예, 퀄리티가 차이가 나긴 납니다. 지금 퀄리티를 좀 안 좋게 한 상태입니다. 다시 디폴트 상태로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FX 효과 같은 것을 이펙트를 준 후에 그 이펙트를 보이게 하거나 또는 감출 때 그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얘를 선택하고 이펙트 아직 안 배웠는데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블러 샤픈에서 레디얼 블러 얘를 이렇게 딱 적용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블러가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블러가 적용되면 특정 레이어에 이펙트가 적용되면 여기 FX라는 글씨가 나타납니다. 얘 효과를 좀 감추고 싶다 일시적으로 그럼 FX 꺼줍니다. 효과가 감춰집니다. 다시 효과가 나타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체크해줍니다. 이것은 이쪽 이펙트 앤 컨트롤 좀 아까 프로젝트 창이었었는데 이펙트 앤 컨트롤 여기 딱 나타납니다. 효과 적용하면 여기서 FX 여기를 꺼도 효과를 줬다 감췄다 효과를 보여줬다 감췄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꺼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도 있는데 여기 프레임 블렌딩이라고 했고 이 부분도 어쩌면 나중에 살펴볼 것 같은데 이 프레임 블렌딩이 뭐냐면 지금 얘는 영상이 초당 24프레임을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영상을 여기에 뭐 퀵타임 무비라든지 MP4 같은 영상을 갖다 놨을 때 그 원래 영상의 재생 속도가 초당 30프레임이었다. 그러면 그것을 24프레임으로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특정 푸티지의 영상 재생 속도를 바꿔서 배치를 해줬을 때 어떤 프레임, 동영상이 재생될 때 약간 어색하게 뭔가 좀 매끄럽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매끄럽게 하라고 여기 체크해 줄 수 있습니다. 즉 영상의 프레임 수가 초당 재생되는 영상의 프레임 수가 변경됐을 때 그 영상이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재생되도록 하고자 할 때 여기 체크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옵션은 비디오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미지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모션 블러를 주는 건데 모션 블러는 어떤 동작, 애니메이션이 빨리 진행될 때 뭐 자동차가 또 뭐 야옹 같은 게 갑자기 휙 지나가면 그 잔상이 남게 됩니다. 그러한 잔상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네, 프레임 블렌딩을 할 때는 여기 체크하고 그리고 반드시 여기도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효과가 작동되게 됩니다. 여기 꺼주고 여기도 꺼주겠습니다. 모션 나중에 살펴볼 거지만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꺼주고 여기 땅땅 더블 클릭하고 아도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든 파일 한번 인풋 해보겠습니다. 얘를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예, 간단한 겁니다. 이러한 얘를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밑에 두 개는 빼버리겠습니다. 정신이 없으니까 얘도 잠깐 빼버리겠습니다. 정신이 없으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쪼르륵 떨어지는 한번 애니메이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 P를 누르면 P키를 누르면 포지션 속성이 나타납니다. 지금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 그냥 이렇게 만드는구나 라는 정도만 참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얘가 네, 여기서부터 클릭합니다. 스탑워치 클릭하면 이렇게 키프레임 삽입되고 지금 1초 정도에 걸쳐서 여기 와서는 얘가 여기 Y를 이렇게 쭉 내려주겠습니다. 잡고 이동해도 되는데 이렇게만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진행됩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보면 이 경계가 깔끔합니다. 경계가 깔끔한데 여기 툴팁이 안 나타나는데 모션 블러 체크해 주겠습니다. 모션 블러 체크하고 이 모션 블러가 실제 컴포지션 창에서 나타나도록 하려면 얘를 또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위였죠. 이네이블 모션 블러. 그러면 여기가 잔상 여기를 잠시 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게 아니고 모션 블러 효과를 보여줘라 의미에서 얘를 탁 늘려준다. 그럼 이렇게 경계가 흐릿해진다. 그러면서 이동할 때 모션 블러 현상 스페이스바 이렇게 잔상이 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잔상. 얘를 꺼주면 잔상이 남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션 블러 효과를 줄 때 얘를 이용하는 거고 가능하면 이것도 한번 나중에 애니메이션 만들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 제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껐다 켜도 되고 얘는 해제해주고 그리고 보정 레이어와 관련된 거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길어지니까. 그리고 얘는 3D 레이어를 만들 때 이용합니다. 지금 얘는 2차원상에 있는 레이어입니다. 그런데 얘를 3D 레이어로 만들어주고자 일단 여기 체크해준다.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냐, 여기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포지션이 X하고 Y, 위치가 X하고 Y축만 제공됩니다. 그런데 얘를 딱 클릭해주면 포지션 X, Y, Z 세 가지 축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Z축으로 이렇게 하면 뒤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뒤쪽으로, 앞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특정 레이어를 3차원 레이어로 만들어주고자 할 때 그때 이용한 것이 바로 얘입니다. 3D 레이어로 만들어주는 거. 이 부분도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부모 레이어 만드는 건데 얘가 움직이면 밑에 것도 한번 움직이게, 얘를 다른 걸 하나 배치하고 2번을 위로 배치하겠습니다. 사이즈를 좀 이렇게 줄여서 한 요쯤에 배치해 주겠습니다. 하고 얘가 움직이면 얘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얘를 얘의 부모라고 만들어주면, 패런트로 만들어주면 얘는 자식이라서 부모를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잠깐 또 여기 클릭하고 P 포지션, 지금 재생 헤드가 있는 위치에서 포지션에 키프레임 삽입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위치가 기록되고 얘가 3초 후에 여기 300F입니다. 3초 후에 얘가 위치를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고 이동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동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이동됩니다. 스페이스바 눌러보겠습니다. 3초 동안 이렇게 이동됩니다. 그런데 얘가 이동되면 얘도 같이 따라서 이동되게 하고 싶다. 이 작은 이미지가. 그러면 이 이미지, 얘가 아니고 얘입니다. 얘가 얘를 따라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를 여기 패런트에서 나의 부모는 start.ai다 이렇게 해줍니다. 이제 보면은 같이 이동됩니다. 왜 2번 이미지의 부모를 이 start.ai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부모가 움직이면 얘도 같이 움직입니다. 즉 부모의 속성이 변하면 얘도 같이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패런트라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얘 하나 더 클릭해 보겠습니다. 얘 보면 모드도 있고 트랙 매트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살펴보고 여기
노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합성 모드입니다. 스타, 예. 얘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해도 되고 얘를 가지고 해도 상관없는데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스타가 좀 위쪽에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선택하고 이 합성 모드입니다. 흔히 블렌딩 모드라고 하는데 이 블렌딩 모드는 현재 레이어의 색상들을 그 밑에 있는 레이어의 색상과 서로 섞어주는 그러한 작업을 의미합니다. 블렌딩 방식이 되게 다양합니다. 다크를 선택하면 좀 어둡게 표현되는데 여기서는 별 효과 없고 한번 애들 선택해보겠습니다. 색깔들 바뀝니다. 밑에 거하고 합성돼가고 그렇습니다. 색상이 섞이면서 뭐 오버레이, 뭐 서브트랙트 이렇게 색이 막 바뀝니다. 원래는 어떤 색이었냐? 노멀 해주면 이 별 큰 별이 빨간색이었는데 합성 방식이 바뀌면서 바뀜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블렌딩 모드입니다. 이쪽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이펙트를 다루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에는 옵션들도 대충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 건지 알 수 있는데 차트 형태로 보는 거고, 여기는 드래프트 3D를 좀 약간 3D 퀄리티를 좀 떨어뜨려서 볼 때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래프 에디터가 아주 중요한데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다루면서 여기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프 에디터. 이 타임라인 상의 흐름에 따라서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속성값의 변화 또는 속성값의 변화는 속도를 조절할 때 이쪽 그래프 에디터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애니메이션 파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 스피드라든지 여기가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해서 밸류의 변화를 볼 수 있고 스피드의 변화를 볼 수 있고, 이러한 다양한 옵션들을 바꿔가면서 편집하는 과정은 나중에 애니메이션 파트에서 다루겠습니다. 좀 다른 창에 비해서 좀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살펴볼 것도 많았습니다. 물론 계속 작업을 하면서 강좌를 진행하면서 또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구나 이 정도는 살짝 감을 잡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